자,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이야기와 관련되어서 독서감상문 써보려고 했고, 독서감상문 쓴 거 발표하고, 수은이 발표하면 준원이가 평가해주고, 준원이가 발표하면 또 수은이가 평가해주고, 또 수혜님이 여러분 글에 대해서 뭐, 함께 또뭐 고쳐 쓸 분은 고쳐 쓰고, 또 다듬고,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훈이부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도 될까? 이 작품은 흐르는 시간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온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다 사자생전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했던 소방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인터넷 카페에 크로노스라는 이름을 달고 시간을 파는 상점을 오픈해 손님들의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면서 자신의 시간을 팔게 됩니다. 온조는 자신의 능력 이상 거절하고 옳지 않은 일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될 수 있는 일을 하며 무엇보다도 시간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는 원칙을 가지고 상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일회는 작년에 범인으로 지목된 아이가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PMP 도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도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한 명의 친구가 같은 죽음을 맞게 될까봐 이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유산 문제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어 자식에게 분노하고 아내까지 잃게 된 혼자 남은 할아버지와 맛있게 식사를 해달라는 강토의 일회, 시간을 잡아두고픈 간드라마로 천국이 고픈 베드로가 되어달라는 일회, 자신의 친구 재단을 가느샤의 일회 등 계속해서 일회를 들어줍니다. 이 책에서는 온도가 여러 가지 일회들을 받아 자신의 시간을 팔아 다른 사람의 일회를 해결해줍니다. 전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온조는 자신의 금 같은 시자를 투자해 사람들의 일회를 해결해주는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내용으로는 소방관이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의뢰를 들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기록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뢰를 들어주며 자신의 시간을 슬퍼하는 데 허비하지 않고 의뢰를 받아 대가를 받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온도는 뜻깊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준원이 수은이 글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다. 문장 구성도 좋고, 내용도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끝이야? 네, 도움말 줄 건 하나도 없어? 칭찬받게? 네. 자, 아, 그래. 일단 준원이 글까지 보고 나서 쌤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원이 글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승훈이가 이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원이. 시,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 해서 정말 1분 1시간 하루 이런 식으로 시간을 파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일을 해결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주는 대행 비슷한 알바를 인터넷 카페에서 주문해 말아서 하고 있다. 책에서 한 알바는 누가 훔친 물건을 저지 아무도 모르게 원래의 주인에게 올려놓기, 할아버지와 대신 식사해주기, 우편하면 현지를 대신 넣어주기 등등을 했다. 내가 만약 시간을 파는 상점에서 구매자라면 일해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예전엔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시유 편의점에 현금을 통해 계좌에 넣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만 네 군데 있던 편의점 중에 가장 가까운 두 군데가 폐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은 우리 동네 끝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군데도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어쨌든 또 동네 끝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카드에 현금을 대신 넣어주기이다. 나는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게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바로 집에서 안 하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하거나 점심시간에 푼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가끔씩 숙제를 가방에 넣는 것을 깜빡하고 서랍에 두고 온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우리 학교랑 내가 사는 곳이랑은 다른 동네여서 응복해도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서 내가 일해하고 싶은 것 중 두 번째는 학교에 대신 다녀와서 숙제를 전달해주기이다. 내가 하는 게임은 4시간마다 랜덤으로 보상을 준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못해서 하루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거 한 번밖에 못 받는 게 그동안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내가 의뢰하고 싶은 것 중에 마지막은 PC방에 가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보상을 대신 받아주기이다. 승훈이. 일단 자신의 경험 같은 거를 잘 써서 좋은 글이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약간 자기가 경험했던 걸 적어가지고 이제 좀 더 공감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을 했고, 도움말 줄 거는, 이렇게 쓰면 더 좋겠다. 도움말 줄 거는. 딱히. 어유, 둘 다 아주 그냥 칭찬 배틀이었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같은 책을 읽고도 승훈이와 준호이가 주목하고 있는 점들이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글을 쓰는 스타일도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승훈이는 책 이야기를 더 많이 쓴 거야? 자기 얘기를 더 많이 쓴 거야? 책 이야기요. 책 이야기를 더 많이 쓴 거야? 준호이는 책 얘기를 더 많이 쓴 거야? 자기 얘기를 더 많이 쓴 거야? 자기 얘기요. 자기 얘기를 더 많이 쓴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승훈이가 책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이만큼 썼어. 여기까지 이만큼 썼어, 이만큼.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요렇게 썼는데 준원이는 책 이야기를 요만큼 썼어. 요만큼. 어. 특히 여기 봐. 책에서 하는 알바는 얘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 책에서 하는 알바 여기 한 문장으로 썼어. 반면에 승훈이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해서 이렇게 두 문단에 걸쳐 썼어. 이렇게 두 사람이 글 쓴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일단 준원이는 누가 쓴 것처럼 승훈이가 쓴 것처럼 책의 이야기를 조금 더 충실하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반대로 준원이는 아니 승훈이는 준원이가 쓴 것처럼 누구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 이 책을 읽은 자기의 이야기 부분이 조금 더 충실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서로의 장점을 자기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네. 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뭐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쓰면 좋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준원이가 본받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 근데 여기서 왜 온조는 자신의 금 같은 시간을 투자해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주는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좋아. 수근이가. 어? 왜 온조는 자신의 금 같은 시간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의뢰해 주는 것일까요? 라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간 점은 승훈이가 좋은 점이다라는 얘기. 자, 그런데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어봐 의뢰 들어준다고 나와 있다라고 해서 책의 이야기 쓰면 좋아. 하지만 저는 이유하고 다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뢰를 들어주며 자신의 시간을 슬퍼하는 데 허비하지 않고 의뢰를 받아 대가를 받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온전한 뜻깊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한 문장으로 써놨어. 이 문장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 문장을 뭐하게? 간결하게. 문장을 짧게, 간결하게 써줘. 짧게 써야 더 의미가 확실히 통한다는 거야. 그거를 뭐 해줘야 돼? 고쳐줘야 돼. 첫 번째 고칠 점이. 자, 그런데 결국 그러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해서 자신의 시간을 슬퍼하는데 허비하지 않고 이게 아르바이트 실패해서 자신의 시간을 슬퍼하는데 허비한다는 거야? 승훈아? 음, 어? 그거 아, 저번에 한번 썼다가 지우려고 했는데 실수로 못 지운 것 같아요. 아니 그 뜻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실패를 해서 그거가 슬픈 거냐고 이해가. 주인공. 네.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들어주면서 대가 받고 또 다른 사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더 뜻깊은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시간을 파는 상점을 열었다는 거잖아. 네. 그렇게 의미가 통하게 써야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로는 그런 온조의 선택에 대한 누구의 입장? 어? 누구의 입장을 저의 쓴다고? 입장, 어? 저의 입장이요. 그렇지, 승훈의 입장. 아유, 선생님이 지금 이거 빨간 글씨라서 승훈이 이름을 못 쓰겠네. 승훈의 입장이 들어가야 돼. 세 번째, 오늘날 이걸 단지 승훈이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뭐의 문제? 사회의 문제. 즉,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건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로 오늘날 사회 문제로 확장시켜 나가야 돼. 그리고 원조가 이렇게 한 게 승훈이가 보기에 좋아, 안 좋아? 저는 좋아요. 아, 좋아. 그러면 승훈이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승훈이 너는 어떻게 하고 있나? 너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 또는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쓸 계획인가? 아, 이런 문제들. 그리고 너가 만약 좋다라면 원조처럼 행동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걸 꼭 다 쓰라는 게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너가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도 그냥 계속 아르바이트 하며 실패하는 거라고 이렇게만 써놨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있어 없어? 써요. 없다는 거야. 요 부분을 구체적 예시를 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야. 계속 아르바이트 하며 실패하는 것. 그래야 요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최소한 지금 보면 요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써주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요것도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게 더 낫다.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낫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거 없잖아. 그 사건의 내용만 소개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계를 회복시킨 일에 대해서 구체적 성공 사례. 어떤 뜻깊은 일이 있었는지 요 부분에서 그런 구체적 성공 사례 정도를 하나 정도는 보여줘야겠다는 거지. 여러 개를 다 보여주기에는 너무 그 길이 길어진다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여기도 마찬가지. 구체적 예시를 최소한 하나는 뭐하게 좀 자세히. 나머지는 간단히.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글을 써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승훈아 이해가? 네,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이 추가돼야 돼. 그 다음에 이 원조는 뜻깊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고 끝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른바 뭐? 마치는 말. 즉 이른바 인상 깊은 마무리라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글이 지금 쓰다가 만 것처럼 돼버렸다는 얘기. 그 점에서 승훈이가 여기 있는 요 부분들에서 이렇게 이 책에서 이렇게 했다. 그런 걸 생각한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너가 세상 사람들한테 너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기대하는지 아니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 시간을 파는 상점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승훈아? 네, 지금 쌤이 말한 부분들 좀 더 네가 고쳐쓰기 할 거야. 지금 이해 네, 얘기를 해. 자, 준호이도 마찬가지. 준호이도 똑같이 준호이 일단 1번. 어?
책 내용을 조금 더 뭐하게 구체적으로 쓰기. 근데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모든 걸 제목만 나열했잖아. 지금 준원이가 여기서 응. 어? 근데 뭐 최소한 한 가지는 뭐하게 자세히 나머지는 이렇게 이런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 나머지는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써도 돼. 근데 최소한 한 가지는 자세히 써야 그래야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내가 만약 시간을 파는 상대 구매자가 의뢰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썼어. 그래서 그 세 가지 썼어. 자, 그 세 가지 썼는데 승훈이 어때? 이 시간을 파는 상점의 이 주인이 얘가 네. 그 부탁한 거 이거 들어줄까? 음, 원조가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온도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왜? 약간 이제 온도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음. 이건 아니, 약간, 위로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지금 원조가 한 어떤 그런 일은 의뢰인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될 수 있는 일을 하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 그런 점에서 물론 준호이한테는 이게 큰 위로가 될 거야. 이 것들이. 그런데 왠지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원조가 의뢰받은 일하고 준호이가 지금 의뢰하려고 하는 일하고 어때? 준호나 비교해보면 달라요. 어떻게 달라? 어, 이건 위로와 관련 없는 어. 일이에요. 그러니까 준호이가 지금 전달하는 일은 진짜 시간을 파는 상점이야. 진짜 그 무슨 요즘에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잖아, 사실은. 실제로. 심부름 서비스 해갖고 이거 실제로 해줘. 나 대신에 뭐 해주기 이런 거.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하고 돈 넣어야 되고. 근데 준호이 용돈을 얼마나 받길래 그 사람들 한 번 대행해주면 최소한 10,000원 정도는 줘야 될 텐데. 준호나 그 한 번에 어, 입금할 용돈이 10,000원을 주고도 저기 할 만큼 이렇게 커? 아니요. 10,000원 주고도 근데 네가 용돈을 예를 들면 뭐 10,000원 받았어. 근데 그 10,000원 주고 나면 저기 입금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어? 물론 뭐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이 더 아주 많아서, 라면 뭐 큰 돈이라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실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점에서 이 글의 좋은 점은, 중학교 1학년 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 중학교 1학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라는 점에서는 솔직성, 뭐 귀엽다. 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시간을 파는 상점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아까 네가 훔친 물건 다시 제자리에 놓기라던가, 뭐,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뭐 자식을 상대로 그 효가 관련돼서 뭐 소송을 한다던가 등등 상당히 사실은 이렇게 현 사회 문제와 맞닥뜨려가지고, 조금은 그 어떤 그 무거운 어떤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러려면 만약에 네가 이렇게 이걸 하고 싶으면 차라리 더 자연스러워지려면 원조의 행위를 뭐 해야 된다? 네가 비판. 음, 즉 원조의 행위가 뭐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책?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니면 원조의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네가 뭐 해야 돼? 조목조목 비판을 해주고 그래서 이건 소설 속에서 가능한 일이고 현실에서 가능한 일은 이런 일 정도 하는 거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써준다면 차라리 의미가 있어. 준호나. 네, 이해가? 네, 그리고 이 기조 속에서 네가 역시 뭐 하는 말? 마치는 말. 어? 마치는 말 네가 해줘야지. 그런 기조를 갖고 쓴다라면. 그런 점에서 결국은 내가 시간 구매자라면이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단지 난 이런 걸 구매하고 싶다가 아니라 너 지금 독서감상문이니까 시간을 파는 상점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의 생각을 쓰고 응? 요 온주행위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쓰고 그 부분에서 너가 왜 이러한 것들을 제기하는지, 왜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싶은 건지, 구매한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의 정당성, 이유, 너가 왜 이런 것들을 구매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단지 그냥 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정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점들에 대한 정당성, 이것들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럼 결국 너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써야지. 그래서 쌤이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준원이가 그 책을 어떻게 봤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못하겠는데 지금 선생님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준원이 글을 보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어쨌든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을 파는 상점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또 여러 가지 그 실제로 문제가 막 있을 수 있잖아.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런 점을 네가 부각시켜서 쓰고 차라리 온조가 이런 일을 했더라면 그러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현실 가능했을 텐데 그러면서 너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충고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너의 입장을 밝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끝에 가서 마무리 짓는 그런 글들을 쓰면 되지. 준호나. 이건 이제 스네임의 아이디어야. 네 글을 본 스네임의 아이디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준원이 나름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결국 준원이 글을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음, 이해가? 네. 어. 자, 지금 시간이 8시 17분인데, 15분 정도 주면 될까? 그걸 고쳐 쓰고 다 쓰는데, 몇 분 줘? 15분 정도 주시면 될 것 어? 같아요. 뭐라고? 15분이면 될 것 같아요. 15분 될 것 같아? 준원이는? 저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보내줘야 되지? 선생님 이거를, 올려놓을게. 선생님도 그 채팅창에다가. 그럼 여러분이 이걸 받아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글씨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 있지?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너네가 한번 그 고쳐 써보라고. 그래서 지금 고쳐 쓴 부분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놔. 그래야 너네가 고쳐 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해가? 네. 네. 아니면 쌤이 고쳐 쓰라고 한 부분 안 보내줘도 돼? 다 들어서 바로 그냥 너네들 그래도 고쳐 쓸 거야? 어, 보내줘? 안 보내줘? 보내주시면 좋아요. 잠깐만. 그거 한번 그 열리나 볼래? 채팅창에다 지금 보내놨는데 다운되나 한번 볼래? 안 되면 지금 카톡으로 다시 보내줄게. 음, 그 더블 클릭하면 그래서 그 저장하기 눌러서 얘 누른 다음에 열면 열릴 거야 아마. 열려? 네. 준원 열린다고? 네. 승훈이는? 저
튕겼어요. 튕겼어? 아, 튕겼다니 무슨 말이야? 안 열려? 그거 열려고 했더니 갑자기, 네? 의도치 않게 종료됐다고. 아, 그래? 그럼 카톡으로 한번 보내볼까? 그러면 카톡으로 한번 열어봐, 우리. 네, 열려요. 벌써. 열려. 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8시 20분이니까 35분까지 네, 써보고, 시간 더 필요하면 얘기하고, 질문 네. 있어? 혹시 준원이, 수근이? 됐어? 잠시만. 네. 35분 음. 해보겠습니다.
보냈어요. 그냥 마이크 꺼져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쌤 입이 움직이는 거 봤어? 네? 쌤 입이 움직이는 거 봤어? 네. 이게 선생님이 고치라는 부분을 다 고친 거야? 네. 그래. 자, 준원이는 어때? 시간 더 필요해? 어, 반은 못 고쳐도 좀 반 이상 고친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시간을 좀 더 줘 아니면 그냥 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준원이 채팅창에 보내줘. 네. 음, 어, 왜? 어, 어, 뭐 이상해? 습관적으로 저장 안 하면 눌러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날라가 버렸나 봐요. 헐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 없나? 그 바로 전 거 보기 자동 저장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없나? 어, 큰일이군. 그럼 일단 승훈이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승훈이가 지금 빨간색으로 고친 부분만 한 거지. 네. 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왜 언제는 자신의 금 같은 시간을 투자해 사람들의 의뢰를 해결해 주는 것일까요? 이 책에서 나온 내용으로, 예를 들어 시급 9,000원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회를 들어주며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일회를 받아 대가를 받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예를 들어 강토 할아버지와 강토의 관계를 해결해주는 것처럼 뜻깊은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직 시간에 관한 상점이 없지만 저는 언젠가 오돈조처럼 저의 시간을 팔아 뜻깊은 일을 할 겁니다. 그렇지. 자, 지금 승훈이가 이렇게 고쳐 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쌤님이 승훈이에게 요구했던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그 요구들에 대해서 승훈이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님이 승훈이에게 고칠 거 요구했던 부분은 여기 구체적 예시를 들어서 최소한 하나는 좀 자세히 쓰고 나머지는 간단히 쓰자라고 한 그 부분도 있었고 구체적 성공 사례 최소한 하나 이상 써야 되고 문장을 짧게 써야 의미가 또 확실히 통하고 그런 원조의 선택에 대한 승훈이의 입장, 승훈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날 사회로의 문제의 확장, 원조처럼 행동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승훈이의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요게 지금 이게 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지금 다 들어진 거야, 승훈이가 보기에는. 약간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치는 말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하나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어때? 저기 누구야? 준호나 살릴 수 있어? 못 살려? 못 살릴 것 같아? 어, 못 살리면 그냥 이거 봐. 네. 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 이 책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소방관에서도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의뢰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패하는 것, 예를 들면 시급 9천원 아르바이트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이 애가
얘가 지금 시급 9천 원인 아르바이트를 들여서 시간 허비했어? 이 책의 내용이? 아니요. 아니잖아. 여기 보면 이 부분에서 자, 원조 하는 아르바이트 뭐 했어? 쌤 지금 그 책이 없는데 원조가 어떤 그 원조가 아르바이트 실패한 이유가 뭐였어? 기억나는 거 없어? 음. 그 돈을 안 줘서 응? 아르바이트. 어떤 아르바이트? 쌤이 잠깐만 책을 시간을 파는 상점. 쌤도 책을 읽은 지가 좀 돼서 빵집하고 쌀국수집을 한 거지. 네, 대체 빵집은 제과점, 첼치면 제과점인데 돈을 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제과점에서는 사장이 너무 쫀쫀하게 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어제 팔다 남은 빵을 다음날 배파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소리를 결국 그런 문제를 지적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쌀국수집, 베트남 쌀국수 집은 어땠어? 왜 문제였어? 코피가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결국 체력이 감당이 안 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됐어? 네, 어, 결국 원조는 어? 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체력에 부담이 있는 아르바이트 대신 아르바이트를 대신할 일을 시간을 파는 상점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거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돈도 벌고 의미도 찾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문장을 짧게 짧게 끊었잖아. 여러 문장으로 짧게 짧게 끊었잖아. 승훈아 이걸 한 문장을 안 쓰고. 네, 이해가?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승훈이 버전을 쓰면 결국 온전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체력이 부담되는 아르바이트 대신에 일을 시간을 파는 상점에서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주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어서 돈도 벌고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한 문장으로 넣는 게 쭉 연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문장으로 쭉 연결하지 말고 끊어주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승훈아. 네, 그거는 이제 준호이도 마찬가지고 글을 쓸 때 그런 식으로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의미를 찾아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강토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헌신적으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까지 딸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미국으로 가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가 병드셨는데 찾지 않았습니다. 강토는 강토 할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께 강토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문제를 뭐 시간을 파는 온조의 시간을 파는 상점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강토 대신 온조가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응어리진 할아버지 마음을 조금씩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조의 시간을 파는 상점은 단지 돈을 버는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값진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라고? 너가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준다고. 그래야 이 책을 안 읽은 사람들도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 수 있다고, 승훈아. 네, 이해가? 네. 그다음에 너가 이게 뜻깊은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고 한 그 부분에서 요 이야기. 요즘 청소년들은 그저 돈이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만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많다는 뉴스도 있었으면 온조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단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며
돈을 버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원조 입장에서는 잘못된 일입니다. 원조는 돈만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의미까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앞으로 장래 희망을 정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일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가 지금 승우랑 선생님이 지금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야.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야. 결국 중요한 건 너가 다른 얘기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깊이 있는 생각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승훈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나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라고 쓰고 있는 것과 쌤이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다던가 뭐 이런 방법으로 차근차근 쓰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승훈이가 느껴야 된다는 거야. 네, 뭘 얘기하는지 승훈 알겠어? 네, 어쨌든 승훈이가 뭔가 이런 걸 이렇게 쓰고는 있다는 거. 그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더 구체화될 것이냐, 어떻게 더 깊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야, 승훈은. 근데 이건 사실은 승훈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야. 준호이도 마찬가지야. 준호이도 우리가 글을 잘 쓴다고 하는 것들은 단지 그냥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잘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라는 얘기예요. 어떤 고민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고민의 결과가 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리고 또 고민과 생각을 잘하려면 또 그만큼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독서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함께 이렇게 맞물려 가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글, 또 성숙한 글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준원이는 복구 못했고, 네. 그래, 다음부터는 잘 저장을 하고, 다음 주에는, 책이 힙합은 어떻게 힙하게 됐을까네? 당연히 그럼 뭐에 관한 책이야? 힙합. 힙합에 관한 책이야. 우리 옛날에 한번 사고뭉치 뭐 그런 책 보지 않았냐? 준호나 승우나? 사고뭉치 어쩌고 하는 그 힙합에 관한 동화책 보지 않았어? 기억 안 나? 전 기억이 안 나요. 음. 어쨌든 이 책은 힙합에 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충실하게 써있는 책이어서 힙합에 관해서 다음 주에는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